자, 이번에 드릴 말씀은 대출금리 때문에 걱정이시거나 금리가 누군가는 막 10%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연끌을 했거나 연끌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돼갖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 대출금리 예측이 어려워서 자금 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마련을 해봤고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단, 연끌을 앞으로 해라. 연끌 무방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연끌하신 분들 무조건 괜찮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니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 대출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공포를 심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가치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기사냐면 가계대출 문턱 왜 낮출까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수요 감소하니까 낮추죠. 은행도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픽스 연동금리 낮아졌으니까 지난해 내내 대출금리 올리고 한도 줄이던 은행들이 반대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대출 한도도 지금 마통 한도도 1억 5천까지 늘렸어. 이상하다. 주담대 금리 인하했고요. 신재한의 코픽스도 지금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주담대가 내려간 겁니다. 코픽스 변동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대출 완화를 조금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조이기만 하니까 수요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금리와 한도 등 대출 수요 조절 수단을 통해 가계대출을 적절히 늘릴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장사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거는 사상 처음이고요. 그래서 대출문을 넓혔거나 넓히는 방안을 지금 은행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될 거냐면 수요가 감소했어요. 이건 뭐예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은 장사 잘 되게 해야지 라고 하겠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금리 낮추고 한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시사하는 바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행은 수요 늘리려고 박리담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첫 번째, 은행의 이익이 그렇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럴 리가요. 이거 은행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얘기인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현재 시중대출금리는 국고채 급등과 글로벌 기준금리 상승 기대감 등의 선반영 측면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라는 명분에 돈줄 제기가 있었죠. 즉 대출 조이기 등이 더해지니까 이 기회에 은행은 가상금리는 올려버리고요. 우대금리 삭제해버리면서 장사 지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작년에 역대 최대의 실적들을 금융주주들은 계속해서 사상 최대 순이익 6대 금융주주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신용대출금리, 주담대금리, 가계대출금리가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에 비해 과하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지금 갑자기 올라가는 주담대가 느껴지죠. 근데 기준금리가 우리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준금리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는데 주담대는 지금 급등을 한 거예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주담대는 지금 2019년도 수준이고요. 18년도보다는 오히려 낮습니다. 미국은 단 한 차례 금리 인상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은은 2월에 1.25% 동결했고요. 이상하다 생각 드시죠? 왜 기준금리하고 따로 놀지? 현재 기준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선으로 그어봤어요. 2019년 수준이고요. 2018년에는 오히려 이보다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보세요. 이거 2019년인데 더 낮았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실제로 언제부터 급등했어요? 작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금리 상승기가 도래했다는 기대감, 그리고 채권금리가 급등했죠. 그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국엔 이거예요. 금리 상승기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채권금리 등이 움직였고 연동금리가 이 채권금리하고 연동되어 있는 금리가 움직이면서 이 연동금리가 대출금리랑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실제로 움직여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실제 주담대 금리, 신용대출금리는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금리 상승기의 모습들. 이거는 하락기의 모습.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는데도 여긴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쭉 내려갔던 건 이때는 코로나 이후에 혹은 코로나 이전에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금리를 조금씩 이제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하락기였던 거예요. 금리 상승기 하락기를 그래서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오르는 속도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대출금리 혹 우리가 느끼는 채권금리 속도는 점차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짚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10년 만기 국채금리 한 달치 움직임입니다. 어때요? 미국 국채금리 올라간다 2% 넘겼다라는 소식들 제가 전해드렸었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내려와서 1.7%대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러시아 사태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3년물이에요. 국고채. 똑같죠? 하락했어요. 이 3년물은 코픽스 금리에 직접 연동됩니다. 지금 하락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동이 됐으니까 시중 대출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선심 써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중 대출 금리를 하락시킬 만한 명분과 이유도 뚜렷하고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을 이런 이유도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은행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보면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올라갈 여지 충분히 있죠.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실물 경기가 좋아지거나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급등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의 기대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선반영돼 있어서 채권 권리값을 움직인 것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